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또 훌륭하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코시티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소개 조금 있지 않으십니까? 해외 판매를 아, 망하고 네, 국내 네. 판매자분들을 지지하는 네, 네.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이야기들도 스토리 좀 얘기해 주시면 판매자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에요.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 사업도 캐나다에서 쭉 했었고요. 사업은 캐나다에서 오프라인 유통 사업을 했었어요, 주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캐나다랑 미국의 아마존 브랜드를 입점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돼서 유아 브랜드, 상호도 밝힐 수 있습니다. Baby Needs Us, BNU라고 하는 유아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이제 아마존 셀러도 했었고요. 음. 그 이후에 아마존 셀러를 처참히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망하고 국내 온라인 판매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국내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 제가 어떠한 브랜드를 공유 피스 브랜드를 만든다면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코어크시티라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존 셀러들도 혹시 이런 비상주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나요? 해외도? 네, 그럼요. 해외에 있는 그 모델을 조금은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좀 접목한 게 조금 있을까요? 맞아요. 비상주 사무실은 사실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Virtual Office, 가상 음, 오피스라고 음, 불러요. 저희도 아마존 브랜드도 캐나다랑 미국에 각각 법인이 있는데요. 그 법인들도 미국이랑 캐나다에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가상 오피스의 제도를 가져온 건데요. 음. 한국에서는 아직 제도화가 미국처럼 많이 탄탄하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상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 하는 순간 비록 합법이지만 좀 이상하게 이제. 페이퍼 네, 컴퍼니처럼. 맞아요. 네.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 약간 궁금했던 게 아마존에서 이렇게 처참히 망하셨다고 했는데 그 망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 조심스럽게. 네. 우선 우선 처음에는 저희는 처음부터 사입을 했어요. 음, 처음부터 사입을 했고 위탁이라는 생각 자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입은 그 알리바바 통해서. 맞아요. 음, 알리바바 통해서 MOQ 최소 주문 수량을 거의 한 1000개 정도로 늘 가져갔었고요. 네. 평균적인 판매 단가는 한 20불 정도 음, 선의 제품을 취급을 했었어요. 음. 조금 조금 사다 보니까 제품 하나를 취급하는데 색상도 다르고 음. 뭐 여러 가지 짤이 많다고 SKU가 저희는. 네. 있잖아요. SKU를 맞추다 보니까 음, 뭐 제품 하나당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체 제작을 해보자 라고 음, 생각해서 금형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나중에는 디자인도 저희가 뽑고 저희가 방수요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음, 패턴 디자인도 뽑고 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군을 늘려갔었어요. 엄청 좀 투자금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네. 한 3, 4억, 한국 돈으로 3, 4억 정도 어, 실투자금을 그 정도를 했었고요. 처참히 망한 정도는 판매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 3, 네, 4억이 그대로 날라간 거나 다른. 맞아요. 일단은 제품의 기본적인 생명은 음, manufacture date잖아요. 음, 사실 제조된 날짜나 음, 시일도 되게 중요한데 음. 저희는 지금 있는 모든 재고가 2021년도, 2년도이고요. 아, 그렇게 판매를 못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음, 저희가 SKU가 굉장히 많아요. 네. SKU가 굉장히 많은데 그 SKU를 떠나서 그냥 제품군으로 따지면 처음에 제품 한 6개 정도를 했을 음, 때는 탄력을 받아서 되게 음, 좀 자신감을 가졌었어요. 음, 왜냐하면 음, 저희가 처음에는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음, 했었거든요. 음, 저랑 이제 같이 창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음, 아마존 브랜드도 같이 창업을 했던 사람이 저희 친누나인데요. 음, 김혜진 대표님이랑 친누님이랑 사업을 했을 때 둘 다 데이터적인 관점으로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음, 커머스는 데이터다. 음.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오만을 이제 가지고 실제로 있었어요. 판매해 보시니까 느끼셨죠? 네. 왜냐면 오프라인 유통은 사실 음, 그 숫자가 되게 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때로도 가고 뭐 음,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다 보면 100원, 200원으로 싸워요. 음, 그래서 음, 중국인 도매 상들이 음, 많기 음, 음, 때문에 토론토에는
저는 막 중고인 도매상이랑 물건 집어 던지면서 싸우고 막 100원 더 깎으려고 막 그렇게 음.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 없다는 편리함을 누리되 데이터적으로 스마트하게 접근하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착각을 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네. 그게 결과로 처음에는 나왔어요. 음. 처음엔 나왔죠. 처음에는 뭐 광고를 돌릴 때도 뭐 로아스 분석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데이터 수치적으로 접근을 하고 결과가 나오니까 자신감이 붙고 추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제품을 어. 저희가 만들게 됐었는데요. 어, 제가 간과했던 게 이제 디자인적인 감각이라든지 소비자가 실제로 보고 사게끔 하는 실제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마케팅을 저희는 못했다는 거예요. 전환을 일으키는 맞아요. 부분에서 좀 떨어진 거네요. 네. 그래서 임프레션 대비 CTR을 어느 정도 저가의 CPC로 올리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환을 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서 리뷰다. 그래서 리뷰 작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분석 끝에 상세 페이지라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상세 페이지를 저랑 저희 누님 둘 다 경제학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과를 나와서 이과예요. 아. 감각이랑 감각이 아예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파이버, 한국으로 따지면 음. 크몽의 전신이죠, 파이버가. 파이버에서 여러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외주를 주고 상세 페이지도 너무 비싸요. 막 300만 원, 400만 원에서 하나씩 들다 보니까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디자인 나오면 5번 리비전 기회를 주거든요. 수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수정을 해달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요 하고 받고 그걸 사용하고 여전히 전환이 안 되고 그런 시기를 몇 개월을 거치다 보니까 너무 좀 지쳤었고요. 때마침 아마존이 이제 아마존 FBA 풀필먼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쿠팡도 있는데요. 로켓 배송 같은 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아예 입고를 시켜놓고 거기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근데 처음에는 비용을 받지 않았어요. 보관 비용을 뭐 10,000개, 20,000개까지는 안 받았었는데 저희가 엄청 대량을 입고를 탁 시키는 순간부터 그걸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책이 바뀌었어요. 아마존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뿌리째 뽑힐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게 플랫폼에 얹혔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닫고 한 달에 보관비만 뭐 7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거를 또 거기 이제 현지에 미국 현지에 있는 중국인 3PL들은 싸요. 이제 글로 또 옮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옮기는데도 비용도 들고. 맞아요. 옮기는데 네. 비용 들고 거기도 싸도 한 달에 300만 원 이러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 포기를 하고 방치한 게 지금 1년 반입니다. 아이고 저런. 이거 어떡한데요? 엄청 많을 건데 이거. 지금도 있어요. 네. 이거 계속 보관비가 계속 나가겠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네. 캐나다로 아예 다 옮겼고요. 캐나다는 음. 제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물건을 조금 온라인으로 잘 팔아보고 싶다라고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네 집 지하 하우스에 사니까 지하에 전부 이제 스토어를 했고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 보관비는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지난달부터. 불행 중 네. 다행이지만 아직 회수는 못했다. 회수는 저는 그냥 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생각하죠. 이 돈을 주식에 넣었으면 아니면 그렇죠. 부동산에 넣었으면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셀러분들 대부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가지고 왔는 이 제품을 어느 정도 반응도가 있네? 그러면은 내 제품 만들어야지. 내 제품 만들었는데 이거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이런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뭔가 이 허들에 부딪혔을 때 이거를 이 단계 하나를 뛰어넘는 상황에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선배나 아니면은 저희가 제일 싫은 게 그거잖아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게 맞아요. 장점이지만 되게 단점이고 그래도 동업하시는 분이 계셨으니까 가족이지만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꾸역꾸역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사실은 조금 더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옆에 있었으면은 위안이 되지 맞아요.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셀러분들 모두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 대표님이 하시는 거에 되게 많은 공감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품 만들고 싶고 여러분들 제품 브랜드 만들어냈는데 이게 언제쯤 올라갈까 싶고 근데 쿠팡 정책 바뀌어요. 뭐 네이버 정책 바뀌고 알고리즘 바꿔 이제는 뭐 다 쇼츠로 본다는데 쇼츠 키워야 되나 SNS 해야 되나 뭐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게 될 것 같이 보이는 수치가 보였는데 이게 무너졌을 때는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데 그럴 때 결국은 내가 이 사업에 잘 맞는가에 대한 또 다른 고찰에 좀 들어가게 돼서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라는 맞아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판매하다 보면은 사실 내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창업과 오프라인 창업에 약간 더 큰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프라인 창업은 사실 그렇잖아요. 건너편에 커피숍 잘 되면 우리 커피숍도 저기 벤치마킹해서 해야지 약간 이런 것도 생기는데 온라인은 사실은 남의 쇼핑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셀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 매출 다 가짜잖아요. 사실은. 세무사님 빼고는 사실 잘 아,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끼리 그냥 만나가지고 아, 나 뭐 한 달에 1억씩 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까보면 얘가 어떻게 1억을 벌지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그런 스토어들도 많은 것처럼 아마도 여러분들도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입장에서 그냥 내 고충이라도 잘 알아들어 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으면 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 같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표님은 그래도 다행히 조금 더 빠르게 손절과 빠른 손절과 또 다른 사업으로 피벗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지금 사업은 조금 잘 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게 궁금한데 아무래도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많은 창업자 분들을 또 연락도 받으시게 될 것 같고 창업을 하시는 걸 도와주실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종료한다면 폐업이라고 하는 절차도 하시는 분들 많이 볼 것 같은데 요즘 창업을 많이 좀 하시나요? 네, 우선 저희가 지금 코워크시티라는 공유 오피스 비상사무실 브랜드를 설립한 지 1년 반 정도 됐고요. 저희 회사는 사실 공유 오피스나 비상사무실이라기보다는 사업자 주소지 대여 플랫폼이에요. 그 저희 코워크시티의 정체성인데 이 플랫폼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창업자분들이 사업자 주소지를 대여하러 오세요. 현재까지 약 4,700분 정도가 이제 저희를 통해서 1년 반 동안 창업을 하셨고요. 현재는 월간 한 600분의 새로운 신규 사업자분들이 오세요.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간절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뭔지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아, 많고요.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통점은 음, 음. 연장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 사실 저희는 어느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을 다 봐요. 사업의 시작은 이제 사업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은 폐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폐업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혹시 좀 어때요? 폐업을 왜 하시나요? 라고 신뢰가 안 된다면 여쭤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친해진 분들 같은 경우에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가 가장 많아요. 아, 얼마나 되세요? 이 지금 4,700명 정도의 사업자분들을 지금까지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한 25% 정도는 폐업을 하세요. 네 분 중에 한 아, 분은 폐업을 하시는 거고요. 아, 그 이유가 사실 뭘까라고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못 잡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유튜버 분을 보고 아, 요거 스마트 스토어 해보려고 혹은 해외 구매 대행 해보려고 음, 사업자를 먼저 냈는데 음. 쿠팡을 등록하는 과정, 쿠팡 윙 등록하는 것부터 힘들었다. 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거기까지 했는데, 자, 이제 타오바오에서 트롤링 해가지고 어떤 솔루션이 많잖아요. 요즘. 맞아요, 맞아요. 이런저런 솔루션을 써서 음. 다 했는데, 이제 또 뭐 지재권 이슈로 경찰서에서 소장이 뭐가 이제 출석 그게 날라왔다. 아, 네. 겁나서 안 한다. 아,
또는 맞아. 어떤 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내 브랜딩을 하고 싶은데 상세 페이지 제작이 너무 힘들다. 응, 뭐 다양한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왜냐면 저도 이분들이 폐업을 안 하시는 게 저희 비즈니스에 도움이 그쵸. 되거든요. 계속 사업을 연장을 네. 해나가시는 게 네. 좋죠. 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으면 응, 이거는 응,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으로 응, 어떤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그래서 많이 여쭙고 응, 그 결과 저희도 뭐 미리 캔버스나 뭐 응, 모드사인, 노션 응, 뭐 다양한 기업들이랑 제휴를 맺어서 응, 그런 제휴 혜택도 많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응, 응. 있고요. 실제로 연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들을 다 누리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뽕을 뽑더라고요. 그쵸. 뽕을 뽑고 그러신 분들은 계속 그거를 쓰기 위해서 또 공부하세요. 그럼 결국엔 계속 잘 트렌드를 조금, 예, 따라가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방향을 못 잡는다. 이게 제가 사실은 저도 공유 오피스를 지금 필요로 해가지고 사실 코워크 시티를 되게 우연치 않게 연락을 하게 돼가지고 구글에 1등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게 돼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저희가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야기가 되게 잘 통했던 게 이런 창업자분들의 힘든 부분 또는 잘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데이터를 같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방향을 못 잡는다 이 얘기가 저는 실제로 강의를 하니까 현장에서 그분들을 좀 오랫동안 뵙잖아요. 정말 쇼핑몰이랑 성향이 안 맞아요. 그냥 성향이 안 맞는데 하시는 분들 그냥 왜냐하면 남들이 다 유튜브로 보니까 쇼핑몰로 돈 벌었다니까 나도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쇼핑몰 창업을 오셨는데 다 돈 벌 수 있지 않아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이게 1인 창업자로서 말씀하셨던 상세 페이지 제작, 상품 발주, 그리고 상품 등록 막 할 게 광고부터 해가지고 1인 뭐 7개 일, 8개 일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물건 살 땐 모르지. 이제 팔아보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이거 다 잘해야 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디자인에 꽂힌 분은 디자인만 자꾸 공부하러 막 학원 다니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마케팅 막 리뷰 모아야 된다고 하니까 막 전화 와가지고 홍보하는 사람들한테 돈 줘가지고 마케팅 했는데 막 이런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런 상처들을 자꾸 트라우마들을 자꾸 쌓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온라인 창업이라고 하는 시장이 돈 잘 벌었다는 사람들 이야기 말고 또 망했다라는 사람들 이야기 말고 내가 스스로 경험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사업자를 처음에 내지 않고 스마트 스토어에선 시작은 할 수 있거든요. 상품 등록도 할 수 있고 스마트 스토어가 사실 허들이 제일 높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입이 쉬우면 다 허들이 다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나도 나를 못 찾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찾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상품을 판매했을 때 약간 희열을 느끼면 그때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쿠팡에도 등록해 보시고 쿠팡에 등록했을 때 반응을 많이 보는 거죠. 상품 검색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오지? 나는 내 걸 자꾸 누르면 내가 1등을 뜨거든요, 쿠팡은. 근데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적어도 몇 페이지쯤에 내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 정도는 좀 찾아보고 하려는 노력을 좀 하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창업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왜 이런 게 되게 생각이 좀 많이 드냐면 저한테 강의료를 되게 많이 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도 안 만들고 가세요. 저 그걸 보면서 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저는 되게 기본 텐션 자체가 빨리빨리 우리 피잖아요. 네, 빨리 해야 되는 실행력이 되게 받쳐져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똥인 된장인지 빨리빨리 이게 검증이 답답하죠.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하나 올리는데 좀 망설임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 이틀 3일 막 미뤄지다 보면은 그것도 못됐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의지가 안 생긴다는 건 이 사업이랑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아주 잘못한 건 사실 또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그리고 만약 진짜 나 그래도 쇼핑몰에서 물건 하나 팔아보니까 너무 좋았어 라고 생각이 들면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다양한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진짜 내 사업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 말이 너무 길었는데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저의 그 진심을 담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조금 대표님한테 코워크시티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서 그냥 여기에 가입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일단 가격이 제일 쌌고 제가 좀 원했던 건 사업자 주소지 이전이었는데 같은 구로 이전하는 걸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신고증의 이슈가 좀 없기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은 구에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점도 워낙 많으시고 그리고 판매자 분들한테 굉장히 돈을 또 싸게 받으시고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되게 속도가 빨랐어요. 대부분의 비상주 사무실들은 사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전화 문의를 해야 되거나 뭔가 그런 허들들이 조금 있는데 저는 콜포비아거든요. 사실 전화 통화하는 거 되게 좀 무서워하는 애거든요. 근데 여긴 다 온라인으로 다 되더라고요. 이런 거에다가 미리 캔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되게 여러 회사들이랑 제휴를 맺어 있는 걸 보고 이거 되게 도움 많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이게 어떻게 비상조 사무실을 대여하는 걸로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지? 이게 약간 사기캔데?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랑 어떻게 제휴를 조금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개념 자체가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알고 저희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를 좀 현실 직시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 코워크시티의 정체성은 사업자 주소지를 대여해 주는 거고 그 주소지를 사용해서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을 오랫동안 잘 하시면서 연장을 하시는 게 저희 모두의 목표인 거예요. 저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대표님들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자면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막 화려한 언변으로 막 되게 겁을 주면서 저희한테만 해야 된다라고 겁을 주는 그런 공포 마케팅을 조성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진심이 더 와닿지 않을까? 100마디의 말보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 업체들을 찾아가게 됐고요. 그 업체 분들도 저희랑 좀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저희가 뭐 백마진을 받는다든지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예 없고요. 그 업체들도 좋다. 그러면 코워크시티를 통해서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이만큼 줄게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분들이 성공하길 바라거든요. 라는 취지가 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코워크시티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를 하는 결합 상품이 있는데요. 코워크시티가 소개해주는 세무법인에서 회계법인이에요. 회계법인이 좀 더 윗단이거든요. 회계법인에서 세무기장을 맡기면 저희가 이제는 비상주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 취지도 같아요. 사실 사업자, 저희도 통신 판매업을 했지만 브랜드를 운영할 때 브랜드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세무는 이건 또 뭐야? 그렇잖아요. 네. 번 돈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답이 없어요. 세무 또 공부해야 되고 이거 하자니 또 맞아요. 판매 신경 써야 되고. 저도 저기 그 세무책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현명한 건 어쩌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아니면 그냥 기장에 맡기는 게 최고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았어요. 돈을 잘 버는 사업자인데 세무를 잘 못해서 그냥 세무 머리 아파서 폐업할 한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잠깐 폐업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우리가 세무법인 소개시켜 줄게요. 근데 세무법인도 믿을 만한 세무법인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저희도 세무법인 3번 바꿨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좋은 곳을 찾게 돼서 제휴를 맺게 됐고 제가 이분들한테 조금 더 싸게 잘 해달라고 했고 저희는 이 세무법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하자. 천년도. 왜냐면 연장을 하면은 그때부터 저희가 또 돈을 받잖아요. 이제 비상주 사무실을. 그러니까 차라리 천년돈을 무료로 제공해도 되겠다. 왜냐면 세무 기장을 하는 정도면 오래 할 분들이니까. 라는 목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말이 혜택이지 결국은 저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진심이 와닿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이 통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취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커머스적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이 고객의 뭔가 페인 포인트를 내가 개선을 해주면서 이 브랜드를 이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냐. 사실은 저희 장사꾼 마인드에서는 커머스적인 접근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올려가지고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롱런 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트렌드라는 게 너무 자주 바뀌기도 음.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치고 빠지는 이 시장 안에서 치열한 전투만 계속 해나가는 땅덩이를 계속 땅 따먹게 하는 게 약간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진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녹아든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애플이 가장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저희가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리더가 될 건지 아니면 헬퍼가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 내 브랜드를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의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창업자분들을 이제 유치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대표님의 업체를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들어서 당연스럽게 응원하게 되는 이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판매자분들께 혜택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광고 영상을 찍거나 막 그러는 것도 되게 부담감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또 저도 또 부담이 되기도 해가지고 대표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대표님이 또 저도 쓰고 있고 하니까 소개를 해줘도 괜찮을 정도의 어느 정도는 브랜드가 탄탄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광고이지만 얻어갈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라떼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스토리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해가지고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판매자분들이 꼭 이거는 하고 이거는 또 이 서비스는 정말 제일 많이 쓴다. 그리고 판매를 하실 때 그래도 적어도 이런 것들은 좀 나도 판매해봤으니까 아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그래도 좀 거들어 주실 수 있으실지. 네. 사실 간단하게 3포인트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요점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 굿포인트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많이 하더라. 그리고 suggest 제안하는 이런 걸 하는 건 또 어떨까? 그리고 warning 경고하는 이런 건 하지 마세요라는 저 걸로 잠깐 그 영어 선생님 만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여러분 어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렇게 세 가지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전을 굉장히 빨리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역시 실행. 네, 실행이요. 어떤 분은 사업자가 저희가 이제 사실 지점이 많다 보니까 사업자를 한 20개 정도 낸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업종이 다 달라요. 심지어 하물며 그분이 컴퓨터 수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컴퓨터 수리업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이 많다 보니까 전국 지역에 깔아서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해버린 거죠. 그리고 컴퓨터 수리는 외주를 주고 대박이 났어요. 그분이 온라인 쇼핑만 하시던 분이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셔서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이제 뭐 업종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자체도 사실 또 온라인 마케팅이 또 들어가는 요소긴 하지만, 좀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는 거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세무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희가 사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일단 매출이 있어야 극적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매출이 있을 때부터 세무 상담을 하면 늦어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비과밀 억제권역에 청년 세금 법인세 100% 감면 이런 세금 혜택이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비과밀 지역에 수십 개의 지점들을 세팅을 해놓은 것도 그런 세금 혜택을 누리시라고 해드린 건데 그 모든 내용을 저희가 블로그도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잘 안 보세요. 링크를 꽂아다 드려도 잘 안 봐요.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면 지금 체감은 내가 물건을 일단 하나 팔아보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세금은 우리랑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워크시티가 소개해주는 이제 세무법인, 이제 회계법인 세무 상담은 무료로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거든요. 무료 상담부터 그냥 받으세요. 무료 상담 받고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매뉴얼도 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통신 판매업이나 엔잡러들을 위한
저희가 세무 기본 기초 좀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무료로 제공을 다 할 거예요. 꼭 아셔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고 아닌 경고는 이거는 조금 커요. 이건 좀 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좀 이래저래 사기 호소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비상주 사무실도 한 건물 한 주소에 호수만 다르게 해서 한 명이 여러 개 사업자를 내면 안 되거든요. 2022년 8월부로 국세청에서 시행령이 내려왔고 저희는 국세청 본청이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속이고 뭐 다수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했더니 완전히 안 되더라 라든지 그런 아예 법을 어기는 회사들도 많고요. 뭐 마케팅 회사가 뭐 엄청 싸게 뭔가를 해준다 그래서 했더니 사기더라. 너네도 사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진짜로 부디 주의하고 좀 경고를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싸다고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이미 돈이 한번 출금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어지고 오히려 저희가 이 모든 과정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하기도 전에 상처받고 끝내버려요. 맞아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안 하셔도 되고 사업자 안 내셔도 되는데 결국에 인생에 상처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본질을 보시려고 하고 저희 다나쌤에 저희가 연락을 드린 것도 본질에 대해서 되게 가감없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팩트 네. 폭격기. 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사는 세상이고 너무 현혹될 만한 거는 현혹될 만한 사실 그렇게 달달한 건 세상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주의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만나는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 사기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절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해외여행 가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나라 말 할 줄 알고 우리나라 말 할 줄 아는 애가 제일 위험하다. 맞아요, 같은 맞아요. 여행객은 믿을 수 있어도 그 나라 사람이 뭘 해준다 그러면은 믿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랑 절대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광고도 내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에서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고요. 저희 판매자분들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뒷조사예요, 뒷조사. 검증. 네, 뒷조사. 저 유튜브 저도 엄청 찾아서 막 보시고 제가 무슨 사업하는지 뭘 파는지 뭐 다 뒤져서 보시거든요. 그게 우리 뒷조사잖아요. 이게 기본 전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할 땐 이상하게 검증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입금하는 곳에서부터 검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표님의 말씀 중에서 이 사기 이야기, 전청조가 얼마 전에 뉴욕에서 태어나신 그분, 네. 그게 또 있다 보니까 이 말은 되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20개의 사업자, 이 컴퓨터 수리 하시는 이런 분도 온라인 셀러분들이 물건 하나 잘 팔았다고 하면 사실 무슨 사업도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기죽고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내 사업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 믿고 더 씩씩하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시는 거 저도 한 번 더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그 재밌다는 게 그냥 막 까르르 재밌고가 아니라 정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망했던 사업은 사실 저는 그냥 까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꺼내서 상기시키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시간도 됐고 좀 진심으로 소통하는 좀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소통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저랑 조금 대화가 좀 잘 되고 뭔가 사업자분들을 정말 도우려고 하시는 대표님과 만나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내용을 담아서 제가 영상으로 좀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가 끝에 인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요즘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들숨.
아니요, 아니요. 저는 네. 숨은 안 쉬어도 네. 되고요. 네. 그냥 들숨에는 주문이, 아, 날숨에는 정산이, 정산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되는 그날까지 다나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